최 권한대행의 선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을 왜냐하면 개헌 이전에 있었던 합의들을 가지고 이제 와서 새삼 합의를 들먹이며 왜 이거 안 해주냐. 마치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식의 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최상목 대행이 이에 대해서 거부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균형점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태 8명 체제로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탄핵 심판을 하기에 충분한 정족수라는 거는 과거 선례로부터 확인이 된 거니까 8인 체제는 완성을 해놓고 다만 문제가 있고 민주당이 추천한 그 헌법재판관 인사를 이제 배제를 함으로써 나름의 국회의 요구도 수긍을 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양쪽 모두에게 아쉬운 결정이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균형점을 찾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그 국무회의 때 엄청 공격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그 김태규 방통위원장하고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좀 강하게, 좀 세게 좀 소리를 지르신 모양이에요. 거기는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이잖아요. 예, 그분도 대행이신데. 권한대행끼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뒤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야와 논의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최 대행의 답변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장관급 국무위원이 이런 중대한 일을 일방 결정하는 게 맞느냐고 강력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고 최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단독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고 율사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도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어쩌려고 이러느냐며 법적 절차 등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평소 비공개 회의 발언자는 한두 명 정도인데 10명 가까운 성토가 이어진 건 이례적이라며 유일하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임명 외에 별다른 대안도 없지 않느냐며 최 대행을 두둔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제 거기서 이제 대응을 못하고 좀 울먹거리셨다고 하는데 최상목 대행의 그 선택에 대해서 김재석 의원은 아주 황금 분할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2명 임명해서 여당으로부터 난타당하고 1명 보류해서 위헌 계속 논란의 여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이 혹시 좀 딴맘을 품은 게 아니냐. 딴맘이요? 네.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전국의 물꼬를 확실히 바꾼 거잖아요.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함으로써. 예. 근데 보통 좋은 정치적 결정은 양쪽에서 다 욕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 실장님 얘기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왜냐면 네.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거는 명백하게 탄핵을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이 다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국민 여론을 견디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무도한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에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부의 책임자로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협조하겠다라는 나름의 균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상황처럼 보이냐면 성문을 지켜야 되는데 성문을 3분의 2만 열어준 거예요. 그래놓고는 나 다 열어주지 않았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 여전히 성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봐요. 단기적으로 아마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최상목 대행에 분개했을 겁니다. 당신 여기서 막아가지고 한 달만 버텨줬으면은 이재명이 2심이 나오고 그러면 보수가 뭐 살아날 수 있는 그럴 때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선거를 큰 틀에서 보자면요. 그 한 달 사이에 보수는 나락갔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갈 나락이 있나요? 지금 벌써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맞는 말입니까 틀립니까를 따지면은 그렇게 맞는 말은 또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여러 구조적인 경제 문제가 있겠죠. 그럼 지금은 그 말이 정치적 먹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면은 자영업자 다 죽는다는 논리적이지 않지만 느낌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길어지면 죽는다. 근데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한 달쯤 이 상황이 지속된다. 환율 상황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거를 보수가 다 끌어안고 다음 보궐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이런 거잖아요. 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노무현 탓이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예. 그 분위기에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수가 최상목 부총리도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의 그 선택으로 6인 체제가 8인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의 분노 그리고 그 권성동 그 원내대표 분노가 굉장히 컸어요. 엄청나게 항의를 세게 하셨습니다. 최상목 대행한테 뭐 전화를 뭐 3-4번 걸었다고 하는데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박살을 낸 거예요. 최상목 대행한테. 대행이 더 높은 자리에 있지만 거세게 항의를 하신 거예요. 내용 자체는. 이분이 이제 서울법대 8학번이잖아요. 8학번 출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석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원희룡, 조국, 조혜진, 송원석, 뭐 박수영 그 서울법대 단일과 출신들이 정치권에 10명 이상 오르내리는 게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분 중에 하나예요. 서울법대 수석으로 들어가신 분은 원희룡 장관이지만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은 최상목 맞아요. 장관이에요. 이분이 원래부터 젊었을 시절에 정치 이런 거, 토론 이런 거 즐겨하고 되게 관심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얘가 정치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불순하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농단 때 아마 검찰 조사 받은 걸로 세게 알고 받았죠. 있어요. 미르재단의 설립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특이한 게 본인이 수사해놓고 본인이 이렇게 또 중용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상으로 탄핵이란 국면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판에서 예를 들어 내가 거기서 했던 모든 뭐 미시적인 방어 행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느냐 그리고 대세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거를 아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이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국무회의를 들어가거나 기재부 회의를 할 때 메모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가급적 머리 기억 속에 담아두려고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12.3 계엄 때도 국무회의 때 가장 강력하게 그 개혁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최상목 장관이에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최상목 장관이 굉장히 조용하신 분인데 갑자기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국무회에 있던 분들이 의외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탄핵이 거예요.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강하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강하게 의사표현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분명 이거는 살면서 윤석열 검사한테 배운 걸 거거든요. 가가지고 혼내면서 이랬을 거 아닙니까? 최상목 씨, 미르재단 한다는데 반대했어 안 했어? 다 배운 거죠. 검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오케이 반대한 기록 남겨야지. 이 가르쳐준 분도 윤석열이에요. 최상목 대행은 뭐 대행이기 전에 경제부총리고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으로서 경제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해외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에 너무 많이 불안정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영장 발부, 뭐 영장 집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탄핵이 인용되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하나 리스크거든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나은 방식일 거예요. 최상목 권행 대행께서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최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할 때는 최 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생을 경제관료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런 판단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마음까지 제가 알 수는 없죠. 제가 관심 뽑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경제관료로서 정치와 경제 디커플링을 위해서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적어도 경제적 불안정성과 아니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그래도 하나의 초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